이러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제가 제 준비를 하면서 독서를 연구했는데 보니까 우리 아이가 지식은 많은데 이 지식은 전혀 마음의 양식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럼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독서의 역사를 연구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독서의 역사가. 네? 독서 역사가. 자, 중세 시대는 계시 시대, 현대는 지식의 시대, 앞으로는 관계 시대. 그래서 지식의 기준이 뭐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관계에 대한 통찰력이에요. 그 다음에 해석의 주체는 누구예요? 지식인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예요. 얼마나 건강하게. 그 다음에 해석법은 각자의 경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갈등 해결 방법은 조율, 능력의 기준은 서로의 욕구와 감정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조율하는 힘이 있냐 없냐가 능력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요즘은 대기업들도 더 이상 옛날처럼 시험 봐서 안 뽑으려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미국은 이미 그랬고 이제는 한국도 기업들이 다 더 이상 필답식 시험 안 치고 다 얘가 무슨 경험을 했냐 아주 심층 면접을 봐요. 그래서 상황을 줘요. 너가 지금 가족여행을 가고 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싸운다. 너는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관계독서 아니에요? 맞죠? 이제는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낸다니까요. 성적은 기본. 그래서 더 골치 아픈 거예요. 성적을 보지 말아야지 그럼. 성적도 보면서 관계 능력까지 가지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 보고 짜증나죠? 데모하세요. 잘못됐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 여러분이 그 과도기를 선택하신 거니까.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선택했다고 얘기하면 억울해지세요. 내가 언제 선택했어요? 선택당한 거지. 내가 언제 이 시대에 태어나기를 원했나요? 태어나보니까 이 시대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운이 없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운이 있어요. 왜냐? 이것을 알면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적지는 마세요. 괜히 나중에 또 따지시고 또 와서 또 이거 뭐 교수님 뭐 그때 예언하시더니 뭐 이러시면 이제 곤란해지니까 적지는 마시고 자 5년만 기다리면요 학교 시스템이 바뀌어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필답식의 이 공부 유형 이런 문제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아이들의 장래에. 이해가 되시죠? 아직은 시험 시스템 학력고사 학력이 아니라 수능이 어쩔 수 없이 수능이 필답이니까 필답 이외에는 아이들의 변별력을 어떻게 따질 수가 없잖아요. 변별력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수능으로 가고 있지만요. 5년만 지나보세요. 아니야. 내가 너무 짧게 얘기했다가 괜히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10년으로 드릴게요. 자, 5년에서 10년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은 수능 시스템이 바뀌어버려요. 안 바뀔 수가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마치 일제시대 끝나고 이제 조선시대에서 일제시대 넘어가는 그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구지식이 쓸모없어지는 거예요. 쓸모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제 역할을 찾아가는 거죠. 유교의 어떤 그런 노노 맹자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전부였죠. 이제 전부가 아니라 일부러 자기 자리를 찾아가듯이 지식독서도 전부였죠. 하지만 이제는 지식독서 전부 아니에요. 일부 자기 자리를 제대로 찾아가기 시작하고 이제는 뭐가 전부처럼 보이냐면 관계독서가 전부처럼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왜? 저것이 가장 목마르고 배고픈 영역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이제 아까 내가 막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제 딸을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치유하면서 독서를 다시 이제 재정립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그래서 완전히 그냥 바닥에 내려갔던 애인데 치유하면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중학교 들어갈 때도 270등인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네. 그랬던 애가 이제 점점 막 힘이 내적으로 힘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대학교 3학년입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 도서관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요. 이제 미국 도서관은요 책 중심이 아니에요. 네, 책 중심이 아니고 다 어떤 식으로 가냐면요. 이 관계라는 것을 어떻게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해줄까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도서관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독서의 대상도 자
여기 보면 제가 앞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자, 이게 책에서 자 지금까지는 독서 하면은 책이 떠올렸잖아요. 우리는 독서하면 책이에요. 책 읽기예요. 독서는 그 책 읽기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독서는 여기 보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읽는 것, 다 보는 것이 독서가 됐어요. 그래서 세상 읽기라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책도 읽어야 되지만, 예? 문서, 친구한테 말하는 거, 예? 행동하는 거, 블로그 쓰는 거, 사진 찍는 거, 다 유튜브 동영상 다 독서라고요. 게임 독서라고요. 독서가 아닌 게 없어요. 그걸 단지 우리가 독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뿐인 거지. 이해되시죠? 이미 미국은 저런단 말이에요. 저걸 누가 말했는지 아세요? 토마스 프레이.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미래학자. 구글이 추천하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천지개벽을 할 정도로 독서가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가끔 제가 이제 독서 지도를 특히 초등생 유아를 둔 부모님들한테 독서 지도를 나가면 나한테 좋은 책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기 보니까 우리 이 책에 보니까 좋은 책 나오더라고요. 앞에 목차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좋은 책은 뭐예요? 어떤 게 좋은 책이에요? 네?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좋은 책을 한번 대보세요. 어떤 게 좋은 책이에요? 자,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거.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세대에 다 아는 작가, 한비아 씨의 지도 밖으로 행동하라. 좋은 책이 아니에요. 좋은 책이죠? 예, 근데 왜 뜸을 들이세요? 뭔가 제가 복선을 깔고 지금 묻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감을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약간 위험을 느끼시고 긴장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긴장감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법정 스님의 무서워요. 좋은 책이 아니에요. 좋은 책이죠? 예, 이제 좀 더 확신 있게 말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두 권이 정말로 좋은 책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 심리학적 이론하고 좀 연결된 거긴 한데, 잘 안 보이죠? 좀 괜찮아요? 자, 그러면 뭐냐면, 사람은 모든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냐면요. 원래 마음이 욕구 영역과 관계 영역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이 우리가 책을 읽는 것도 마음이 건강해지려고 읽는 거죠? 근데 마음이 건강하다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건강한 관계? 예.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떤 사람이 마음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되게 모호해져요. 저는 이 질문을 20년을 넘게 연구해 봤어요. 왜 그러냐? 저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질문이었기 때문에요. 내가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왜? 저는 광구의 아버지를 뒀고요. 광산촌 강원도 정선에서 태어나서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엄마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랑 많이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분노의 문제를 갖게 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커서 어디가 제가 싸울 만한 사람이에요. 제 얼굴을 맞을 사람이지. 제가 맞을 사람이지 싸울 사람처럼은 도저히 안 보이잖아요. 그런 제가 투사가 돼서 아버지의 폭력을 막고 엄마를 지킨다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분노 중독까지는 안 갔어도 거의 분노 이슈를 너무 많이 갖게 된 사람이어서 관계가 막 피폐해지고 너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러다가 망하겠다 싶어서 진짜 이 마음이 건강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를 연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1년을 고민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마음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거니까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것을 통해서 마음을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야기라는 거죠.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마음이 드러나는데, 이 말과 행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야기라고 해요. 맞죠? 그럼 이야기가 건강하면 되는데, 이야기는 누구와 무엇을 했냐니까 여기에 이야기 구성 요소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누구는 관계, 무엇을 도구, 하다는 욕구.
그러면 도구는 빼도 돼요. 그죠? 칼은 뭐 누구 손에 들려있냐에 따라 선악이 결정되니까 이거 빼도 돼. 그 남는 게 욕구, 관계 두 개가 남아요. 욕구가 건강하고 관계가 건강하면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두 영역으로 이렇게 욕구 영역과 관계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욕구가 건강하다는 건 뭐냐면요. 욕구라는 것은요. 욕구의 양면성. 세상은 만물은 다 양면성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음양처럼 남자 여자, 낮과 밤, 춥고 덥고 뭐 모든 것이 양면성이잖아요. 그러면은 욕구도 집착과 포기로 이루어져 있고 관계도 밀착과 단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집착했다가 포기했다가 건강하게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거를 건강하게 공평하게 잘할 때 마음이 계속 건강한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릴 때 모든 애기는 다 억압당하거든. 그쵸? 예. 네. 그러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애기들이 다 억압당하게 돼 있어요. 이건 부모님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억압당해요. 그래서 모두 다 상처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억압을 당했을 때 어떤 아기는 어떤 아기라 모든 아기가 싫죠. 불편을 느끼죠. 그래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울든가 짜증을 내든가 뭐 막 땡깡을 쓰든가 애기들이 표현을 하는데 그때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했냐에 따라 이 아이의 성격 형성이 달라지는데 우리 부모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용감하게 요놈의 자식이 벌써부터 확실하게 눌러버려서 아주 그냥 기어 오르지 못하게 만들어야지라고 해서 확실하게 누르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렇게 확실하게 누르신 부모님들의 아래에서 또 확실하게 눌린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흥부처럼. 그럼 그런 아이는 욕구 포기로 남아요. 절대로 욕구 집착을 못해요. 이 집착은 맞서고 싸워야지만 되는 건데 그쵸? 포기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포기로 남은 아이는 흥부처럼 착하기는 하지만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아무리 눌러도 나처럼 눌러도 처음에는 무서워서 눌리다가 뭐야 불공평해 이건 아니잖아 억울해 그러면서 치고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좀 힘이 좀 딱 생기면요 맞서서 팍 치고 올라가요. 부모님이랑도 싸워요. 막 다퉈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애들은 억울함이 많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그 걱정, 근심, 불안, 공포가 많은 아이들은 포기 영역에 남아버리고 이러한 감정보다도 억울함과 분노가 많은 애들은 집착 영역으로 올라가서 포기로 내려오려고 하질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관계도 엄마 품속에 들어가서 위로받았다가 또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해야 되는데 버림받는단 말이에요. 집에서 저기 시장에 가서 버려서 버리는 게 아니라 집에서 정서적으로 버림을 받으면 버림받았을 때 아이가 외로움의 감정을 많이 느끼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구차함의 감정을 많이 느끼는 아이가 있어요. 내 가슴이 텅 비어서 외롭고 허전하다는 감정을 정말 많이 느낀 아이는 혼자 있는 걸 싫어해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수용받지 못하면 참지를 못해요. 늘 친구랑 함께하고 싶어하고 집에서 있어도 꼭 손끝이라도 잡고 있고 싶어하고 엄마가 먼저 가면 막 화내요. 왜 먼저 가냐고. 혼자 두지 말라고 그러고. 외로운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구차한 아이들은 관계를 구걸하는 거지 같은 느낌 드는 게 싫은 아이들은 힘들어서 엄마한테 가서 위로받아야 될 때, 부모한테 위로받아야 될 때조차도 부모한테 안 가고 혼자 있어요. 엄마 그까지 품이 뭐라고. 안 가면 되지. 뭐 가봐야 맨날 뭐 나한테 뭐 핀잔만 주고 저리 가 있으라 그러고 조금 있다 봐준다 그러고 그 조금이 1년이더라. 이러면서 안 받아주고 하니까 얘가 이제는 아예 구차함을 느껴버려가지고 엄마한테 가야 될 때 안 가고 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책 읽고 있거나 장난감 만지고 딴 거 만들고 있거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단절인 아이들은요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해요. 힘들수록 더 기대 안 해요. 힘들수록 혼자 있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필요 없는 만남을 안 하려 해요. 예, 딱 필요한 만남만 하려고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만났는데 금방 형, 뭐 언니, 누나 하면요 이상해요. 뭐야?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벌써 언니니? 이래요. 밀착들은요 30초가 안 지나서 언니예요. 그래서
언니 하고 뭐 이러는데 단절들은 왜 그러세요? 뭐 이런다고 부담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사람은 성격대로 말하고 성격대로 책을 읽고 성격대로 해석하고 성격대로 글을 써요. 한비아 씨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제목 자체가 벌써 집착과 밀착의 제목이잖아요.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제목 자체가 포기의 단절의 책이잖아요. 자,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까지 연한 박지원도 그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은 무조건 많이 읽어라, 많이 읽으면 무조건 책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냐고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제 딸은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제 딸은 그 당시 다른 애들보다 책을 많이 읽었던 애인데 영어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의심을 푸는 거죠. 제가 이건 뭐지? 왜 얘는 아니지 그럼? 그러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 이거예요. 이게 스크린이 좀 저러네. 집착은 권리가 보장이 안 되면 견디질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끊임없이 자기 영역을 지켜야 될 사람이잖아요. 억울함이 많으니까. 그리고 외로움을 싫어하니까 끊임없이 사람에게 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비아 씨는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으면서 그 결핍이 어느 쪽이 결핍이냐면 집착과 밀착 영역에 결핍이 있는 사람이니까 삶 자체가 그래요. 끊임없이 자기의 결핍을 쫓아 사는 거예요. 채우려고. 맞죠? 그러니까 글도 그렇게 써요. 말하는 것도 그렇게 써요. 그런데 문제는 자 이제 그 책을 읽는 어떤 부부가 남편이 이 한비아 씨의 책을 딱 읽더니 와 내가 바라던 삶인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네. 너무 좋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근데 집에서 애들하고 아내하고 밥 먹을 시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하도 열심히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세계를 다니고 열심히 비전을 쫓아 살고 이러는데 언제 가족이랑 보낼 시간이 있냐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당신 다 좋은데 열심히 사는 거 좋은데 제발 건강 챙기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시간 내서 아이들이랑 우리 같이 밥 먹자. 내가 다른 거 안 바란다. 그거라도 하자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이 한비아 씨 책 읽어봐. 당신도 집에만 있지 말고 좀 운동도 나가고 사람들 좀 나가서 만나고 좀 견문을 넓히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사람들은 많이 도전해봐. 기적이 나타나. 이러면서 막 이 책을 들이미는 거예요. 이 한비아 씨의 책을.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 책이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 책은 정말 좋아. 내 아들이 읽으면 좋겠어 생각해서 책을 딱 사서 아들을 딱 주면서 읽으세요 하면 남편에게 읽으세요 하면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는지 왜 안 읽는지 이해되세요? 안 읽는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나한테 좋은 책이어봐요. 그게 저 사람한테 좋은 책일 수 있나? 꼭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내가 볼 때는 이 한비아 씨의 책이 원수예요. 원수. 안 그래도 이 책 없어도 이미 에너지가 많고 엔진에 불이 안 꺼져가지고 지금 난리인 사람한테 이 책은 어떤 작용을 하고 있어요? 불쏘시개 기름 윤활유예요. 이 책은 완전히 그냥 그 휘발유예요. 기름을 더 들이붓고 붓는 책이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이런 사람한테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자, 이 책이 좋은 책이 아니에요. 자, 이제 답하기가 애매하시죠? 자, 정답이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각자에게 좋고 나쁜 책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결정해 줄 거냐고요. 자, 누가 결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딱 이야기를 듣고 당신에게는 이 책이 어떤 작용을 하겠네요. 마치 영양제를 골라주듯이 음식을 처방해주듯이 책을 처방해줘야 돼요. 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라는 것은 이 성격은 대단히 중요해요. 성격은 그 사람의 스토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사람의 내면에 쌓여있는 감정이 성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급하신 분들 있죠? 성격 급하신 분들. 사실 안 급한 사람이 없어요. 급한 영역이 다르지. 맞잖아요? 네.
그만 영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줘도 패턴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그 사랑의 의미가 다 달라져요. 똑같이 해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집착한테 사랑은요, 집착을 언제 사랑이라고 느끼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해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고요. 포기가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끼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않아요.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랑이 다 의미가 달라요. 사람마다. 100사람이면 100사람 상징 독서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지식 독서가 아니에요.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른 채 책 많이 읽어. 자, 책 많이 읽어. 무서워? 애기가 무서워서 밤에 잠을 못 자요. 귀신 얘기를 듣고 나서. 아, 그래요? 우리 도서관에 귀신에 관련된 책이 많아요. 읽어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미 해보셨잖아요. 귀신책 아무리 읽어주보세요. 그게 귀신책 읽어준다고 얘가 무서움이 없어지나? 안 없어져요. 그게 그렇게 해서 없어질 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첫 시간은 독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대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앞으로 독서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아주 이렇게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인류가 균형을 찾아 나선 거죠. 그리고 균형을 찾아가면서 그 균형, 시대에 따라서 균형을 맞추는데 필요한 것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상징 시대에는 이미지, 그 다음에 지식 시대에는 문자, 그 다음에 관계 시대에는 관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시대별로 그 중요성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상징 시대에는 이미지가 중요했고, 지식에는 문자가 중요했는데, 이 관계 시대에는 언어와 이미지가, 문자와 이미지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다차원적 의미 회복, 옳고 그름을 다투기보다는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조율하여 의미를 확장하는 독서, 이것이 바로 이제 미래의 독서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다 필요한데, 자, 이 세 가지가 왜 필요하냐면요, 이미지적 사유, 즉 중세시대의 독서법은 상상력과 창의력의 원천이에요. 이미지적인 어떤 독서가 꼭 필요한 거죠. 이 세 가지가 똑같이 중요하고 역할만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단지 건강하게 사용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지식 독서는 객관적 이해를 증가하는 데 필요한 거고, 관계 독서는 서로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는지 확인하고 조율할 의미를 확장하는 리더십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상력, 창의력, 객관적 이해, 리더십, 이렇게 이 세 가지 독서법을 골고루 사용할 때 이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가 이제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우리나라의 독서가 이제 시대를 이렇게 변화해 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 PPT에 다 있으니까, 네. 자, 개인 맞춤형 독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이에게 성격이 형성되는 독서 패턴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서 패턴은 독서 사리를 결정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서를 알아야 되는 거고, 자, 사랑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패턴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이 된다. 네, 독서가 네 가지 자아, 욕구, 감정, 생각, 몸, 이런 건데, 이거는 우리가 나눠드린 이제 자료를 가지고 하시면서 진행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린 왕자 제가 나눠드렸죠? 자, 어린 왕자를 제가 요 시간이 막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네. 예, 5분만 쉬었다.